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 집권 플랜 두 번째 시즌 2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무튼 해외에서도 집권 플랜을 보고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들에게도 안부 전화드리고 싶고요. 지금 그 놀이터에서 명시연의 고민을 들어주는 제 딸 김강수님 빨리 집을 들어가라고 엄마가 찾고 있답니다. 놀이터에서? 네네. 지금 몇 그 친구 살인데 아직 놀이터에서 놀아요. 울고 있는 친구가 있다고. 네. 예, 아무튼 오늘도 여지없이 9시 9분 민주 진보를 구하라라는 의지를 담아서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구봉기 소장이 일정으로 못 와서 우리 박유진 서울시의원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스페어 맡은 박유진입니다. 아니 반갑습니다. 최근에 그 무슨 신현준 씨 만나갖고 했던 사진 올려놨던데요? 그러니까. 어제 저희 은평구로 프로그램 촬영을 오셨더라고요. 예. 서민왕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아마 방송으로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아까 사진 제가 드렸는데 사진은 보여줄 수는 없는 건가요? 그래요. 아니 신현주 씨보다 더 미남이야. 그러니까 배우랑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누가 배웁니까? 네, 제가 누가 배웁니까? 라고 올릴 정도로 여기 배우 오셨네. 굉장히 아무튼 준비 안 됐으면 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호비 쪽 대표 배우로 하겠습니다. 진짜 여론 읽어주는 여성, 네. 여자 여러 이은영 소장 모셨습니다. 와우. 반가. 은영이 형 오셨습니다. 이은영 형. 네. 끝난 거예요? 오늘 아니 근황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요. 오늘 그 MBS 조사 때문에 여러분이 막 문의가 왔는데 이따가 시원하게 제가 알려드리고요. 네, 근황은 기대됩니다. 지금 제가 토요일 날 그 후쿠시마 오염수 네, 지금 서명 운동 맞아요. 지금 하려고 네.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달리기 하고 막 그러시던데요? 네. 제가 우리 지역 축제에도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어깨띠 메고 가서 네.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마이크 더 네, 가까이. 말씀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오늘 그 허니 라이브를 마무리하시고 이제 민주 집권 플랜에 집중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신 우리 이정원 앵커님 나오셨습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 집권 플랜의 아이돌. 네, 이정원입니다. 아이돌. 아닌가? 갑자기 아이돌이 생각났어요. 얼굴을 담당하고 네. 있는 사실이에요. 목소리와 얼굴을 담당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마이크를 이렇게 가까이 대라고 우리 역시. PD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마이크를 대니까 오늘은 왠지 네. 떡볶이가 먹고 싶어라. 예전에 떡볶이장과 롤러스케이트장에서 DJ가 있었던 거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 있었어요. 아니 노래도 참 있었잖아요. 부러웠는데. 노래도 있었어요. 네. 떡볶이집 DJ 해갖고. 그래서 정말 그 선망의 대상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학교 야간 학습도 빼먹으면서 담장을 넘어간 친구가 전주 시내 그 멋진 떡볶이 집에서 DJ를 하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방송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허니 따라왔대. 라이브 따라왔대 허니 지금. 라이브 지금 100회 네. 100회 지금 하신 소감이 좀 어떠세요? 좀 울컥했죠. 아. 네, 지난 1월 30일에 서울의 소리와 이정원 TV에서 네. 이정원의 허니라이브 첫 방송을 시작했고요. 오늘 5개월 정도가 조금 덜 됐는데 100회 방송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회 나름 의미가 있는데 시즌 오프를 했어요. 오늘 이정원의 고생하셨어요. 허니라이브 서울의 소리와 이정원 TV에서 동시 생방송하는 건 마무리했고요. 이제 저도 지역으로 현장으로 나갈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현장에서 뛰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정원의 허니라이브 방송은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제 이 민주집권 플랜이 만들어진 게 허니 라이브 덕분이에요. 그렇죠. 허니 거기 라이브에서 진행됐던 호의 여사들, 맞아요. 이 호의 여사를 소개했던 그 프로에서 1호 호의 여사였고 6호 호의 여사였고 박유진 씨는 몇 호였죠? 예, 제 15호더라고요. 15호 호의 여사. 그래서 15호 남자. 호의 여사들의 유닛 같은 걸로 시작한 겁니다. 네, 그래서 한명화님께서 저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한명화님이 아무튼, 지금 네. 정기원 한명화님, 10,000원 접수했대요. 네. 이정원님 따라왔어요. 허니라이브 마지막 날 저 서울의 소리 와, 서울의 소리 감사합니다. 진짜 고마워야겠다. 정말 1만 원 서울의 소리 정기원했다. 감사하죠. 아니 돈의 액수가 네.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한명화님 그 마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네. 터프가이님
이 방의 주인장이세요, 털프가이님이. 계속 이렇게 해주세요. 털프가이님은 저희가 그러니까요. 금요일 오후 2시 할 때도 항상 함께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후딱 구하러 가입시다. 조영용님 반갑습니다. 아무튼 후딱 구하러 가겠습니다. 네. 자, 힘내서 달려가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네. 민주 집권 플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여론 읽어주는 여자. 네. 이은영 소장의 여론 브리핑. 자, 네. 소개부터 우리 좀 네, 맞춰보시겠습니다. 네, 자, 빠밤. 자, 이은영의 여론 브리핑. 오케이. 빠밤. 오케이, 이은영의 좋습니다. 자, 시작. 이은영의 여론. 브리핑. 빠밤. 잘 맞았네. 다시 잘할 때까지. 왜냐면 이게 반응이 분위기를 너무 좋더라고. 잡았어. 우리 지금 신나게 조금 톤 올려볼까요? 알겠습니다. 아니 이걸 보신 분들의 이렇게 일종의 모니터 중에 하나가 이걸 잘해라. 이게 엣지가 있다. 이런 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 제가 이은영의 여론 브리핑 빠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정원이 형 따라가고 싶으면 네. 목소리 깔았더니 역시 예. 이은영의 여론. 브리핑. 빠밤. 좋습니다. 자, 네, 오늘 그렇습니다. 시원하게 한번 MBS 오늘 궁금했어요. 풀어주시죠. 저도. 예, 네. 오늘 MBS가 이제 19일에서 21일 사이 조사를 했고 1,001명 조사했어요. 여기가 이제 정기 조사를 하는 데인데 여론조사 회사 4군데가 2군데씩 해갖고 이제 500샘플씩 1,000샘플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게 핫했던 게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10% 포인트나 낮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지금 막 난리가 난리 났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지금. 맞아요. 여지껏 지금 민주당이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보다 낮았던 적이 없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낮았냐.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일단은 이제 정답을 먼저 빨리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 왜 그랬냐면 이 MBS가 이 정당 지지도 문항을 6번째 물어보거든요. 근데 네. 그 앞에 5개 문항이 그 5개 문항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대통령에 대한 문항이에요. 그래서 뭐 대통령에 대해서 뭐 대통령 지지도, 대통령 신뢰도, 그다음에 대통령이 잘하는 게 뭐냐, 못하는 게 뭐냐. 못하는 거 잘하는 거 보기 문항도 5개인가 6개씩 있어. 그래갖고 그걸 계속 듣다 보면 슬슬 이제 올라와. 짜증이 올라오고 거기다가 5번은 또 서브 문항이 5개가 있어요. 그래서 분야별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저기 남북 관계 분야, 무슨 경제 분야 이렇게 해서 5개를 대통령과 관련한 걸 총 10문항을 하고 나서 정당 지지도를 문항을 하다 보니까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진보 성향 지지자들이 다 빠져나가요. 중간에 다 이탈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그 국민의힘이 35% 나오고 민주당이 25% 나와서 네. 지난 조사 2주 전 조사하고 대비하면은 2주 전 조사는 5% 포인트 차이 났는데 이번에 10% 포인트 차이 나서 이거 너무 이상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안패 문항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게 진보 성향층도 한 250명밖에 안 돼요. 중도 보수가 많아서 약간 지금 보수 편향이 되어 있는 그런 좀 조사가 이번에 돼버렸다. 근데 여기가 정기조사 계속 그런 식으로 해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진보 성향이 항상 250명 내외가 돼갖고 그 보수 가표집이 다 제일 많이 지적됐던 게 이 MBS 조사거든요. 그렇더라도 어찌됐든 우리도 뭐 예를 들면 윤석열이 얘기하듯이 여론조사를 불신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굳이 따지면 네. 그런 과표집 말고 1차적으로 과표집이다라고 생각하고 2차적으로 혹시 원인을 따진다면 어떤 게 가장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설문 순서죠. 설문 순서. 네, 왜냐하면 정당 지지도는 사실 좀 오염이 되면 안 돼서 앞쪽에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0개나 물어보고 뒤에 물어보면 지지층이 좀 이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럼 리얼미터나 다른 정당 지지율 조사하는 건 이렇게 순서가 다른가요? 앞에 하고 그 그래요? 대통령 지지도 하고 바로 다음에 묻거나 아니면 정당 지지도 먼저 묻고 그다음에 대통령 지지도 묻거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사이에 뭔가 다른 문항을 잘 넣지를 않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다른 문항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점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대통령 지지율은 36%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 54%로 지난 2주 전 조사 대비 1% 포인트 긍정 평가는 상승을 했고 부정 평가는 하락했는데 제가 저기 지금 리얼미터 월요일 날 나온 거랑 비교를 해 드리거든요. 오른쪽 건가요? 네. 아래가 리얼미터. 아래가 리얼미터, 네. 위에가 리얼미터가 MBS인데 리얼미터가 38.7%로
지난 여기는 이제 매주 조사를 하니까요. 지난주 조사 대비 0.4% 포인트 상승한 걸로 나와서 그렇죠. 지금 이제 언론에서는 그 동안에 이제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했다, 뭐 상승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정도의 그 흐름을 갖고 반등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그렇죠. 어렵습니다. 그리고 반등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그 일요일 날 나왔던 수능 관련한 대통령 발언 플러스 네. 황보승희 의원의 개인사 플러스 네. 그 정치 네, 자금 네. 문제 네. 이거는 아직 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러니까 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특별한 의미나 변화는 없다고 보면 되겠고요. 저는 변화 없다고 35, 봅니다. 6% 정도 안팎에서 그렇습니다. 머물러 있는 상태. 예. 그리고 이게 갤럽 조사도 보면은 한 35, 4 이 정도 네. 나오니까 그거는 비슷한데 정당 지지도는 앞에 문항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요. 예, 차이가 났었다 이렇게 보실 수 계속 있고요. 자료 좀 보여주시죠. 예, 네네. 요 다음은 이제 이번에 그 MBS 조사에서 이제 그 가장 좀 중요하게 나온 총선 지형 조사인데요. 이게 이제 총선 때 야당에 힘을 실어줄 거냐, 여당에 힘을 실어줄 거냐 이게 44대 43 나왔어요. 네. 근데 이것도 그 저게 거의 뒷부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쭉 물어보다가 저렇게 뒷부분에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전주 조사보다 더 견제론이 더 높아진 거네요. 어떻게 보면 살짝 또 1%가 높아졌지만 높아졌으니까. 지금 비등비등하게 나왔잖아요. 네, 비등비등하게 나왔죠. 다른 항상 데 비슷하게 나왔죠? 예, 네. 비슷하게 나왔어요. 다른 왜냐면 데에 저게 비해서 좀 네, 왜냐면 다른 데에 비해서 앞에 대통령 관련 문항이 너무 많아서 네. 진보 성향층이 이탈을 한 결과 이제 저렇게 비등비등하게 나오고 다른 데서 조사는 여당을 지지하겠다라기보다는 야당을 견제를 하기 위해서 야당을 지지하겠다가 훨씬 더 높게 나와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요것만 네. 특이하게 비슷비슷하게 나온다. 근데 저렇게 물어보면 예를 들면 정부 여당 지원, 정부 여당 견제 둘 다 여당으로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을 하겠다 뭐 네. 이런 건데 지금 보면 그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저게? 이게 여당을 중심으로 물어본 중심으로 물어본 거는 거니까?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고 왜냐하면 네, 이제 들리는 게 여당을 지원할 거냐 아니면 여당을 견제할 거냐 견제할 이 거냐. 뒷부분이 들리는 거라서 네. 여당을 축으로 물어본 거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어찌됐든 다른 조사에 비해서는 높게 견제론이 나오죠. 굉장히 낮죠. 낮게 나오는 예, 거잖아요. 낮게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보수 진보 성향층이 많이 빠져나가고 뒤에서 저걸 물어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여당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여당을 좀 지원하다가 높게 올라올 수밖에 근데 없죠. 전체적인 추세로만 보면 네. 그렇게 튀는 조사는 아니네요. 어떻게 보면 이 조사 자체에서는. 근데 아까 비슷하게 여기 나오는 의원님 거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설문 구조에서부터 벌써 좀 튀게 그렇게 이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왜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까요? 이게 이제 MBS가 네. 그 대통령에 대한 거를 조금 더 많이 물어보고 싶은가 봐요. MBS 회사들이. 네. 왜냐면 이제 저기 MBS 회사가 사실은 이제 좀 여러 작년 회사가 지금 모여서 네 같이 개가 하잖아요. 같이 모여서 네. 하다 보니까 이게 이 지표 조사하는 게 굉장히 사실 조사 회사들은 부담스러워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거에 의해서 댓글도 많이 달리고 또 이제 그 조사 회사가 어떤 이미지, 어떤 편향의 이미지를 가지면 조사 회사들이 저런 조사만 하는 게 아니고 정부 기관 공공 조사도 엄청 많이 하는데 그런 편향의 이미지가 들어가면 굉장히 좀 영업하는데 부담스럽고. 그러면 이번 주 나온 그 여론조사의 결과는 네. 대통령과 관련된 집중적인 조사였다라고 평가하고 이번에만 나온 게 정당에 아니고 대한 지지율 계속 조사는 네. 이번에만 나온 게 아니고 쟤네가 지금 계속 대통령에 똑같은 대한 거를 형태예요? 여러 계속 그래요? 저걸 트래킹을 하고 이번에만 있어요. 특별한 건 아니었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흐름으로 보면 이 조사의 흐름으로서는 그게 튀는 조사는 아닌 거잖아요. 튀는 조사는 아닌데 왜냐하면 계속 똑같은 문항을 그러니까요. 여섯 계속 개를 비슷한 다섯 개를 배치하고 정당을 묻고 똑같이 해오니까 평소에도 네. 평소에도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네. 그래서 그 틀 안에서 보면은 플랫하게 평이하게 튀지 않은 흐름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보니까 다른 데랑 또 비교해서 보니까 요거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봐줘야 된다. 특히 이제 지금 이번에 나온 조사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20, 30대 지지율이거든요. 20, 30대 예, 지지율. 20, 30대에서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많이 빠진 걸로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수능 문제가 있었는데 왜 민주당이 더 20, 30대에서 안 올라가고 더 빠졌냐? 제가 보기에는 그 앞에 대통령 지지율을 많이 물어본 게 20, 30대에도 영향을 좀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진보 성향은 많이 빠져나가고 보수 성향층이 끝까지 응답을 계속 해주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더 많이 빠진 걸로 나오고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치게 만들어버리는 거네요. 약간 앞에서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20, 30대 지지율 보면은 국민의힘이 20대에서는 20에서 27 지난 조사랑 대비하면 7%포인트나 국민의힘이 더 상승을 했어요. 20, 30대에서? 이게 예, 20대에서 특별한 이슈가 없었는데. 수능이 오히려 부정적인 이슈가 있었는데 많은데. 부정적인 이슈가 있었는데 에이, 20대에서 그런 결과 그러면 못 믿겠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생각 좀 들잖아요. 감안해서 보셔야 돼요. 예, 그리고 네. 그 20대에서 또 대통령 지지율은 그 23%, 그러니까 22에서 23%여서 지금 대체로 보면 모든 게 다 대통령이 더 높고 국민의힘 여당이 더 낮은데 네. 20대에서는 거꾸로 나왔어요. 당이 더 높고 당이 대통령이 높고? 더 낮게 나왔어요. 30대도 마찬가지예요. 음. 당이 더 높고 당이 30% 나왔고 대통령 지지율은 30대에서 26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당보다 낮으면 총선 때 굉장히 위험해요. 야, 대통령을 맞아요. 버리고 갈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오늘 김형준 교수가 이 MBS 조사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수능 관련한 이 대통령의 발언은 여권에는 그렇게 악재가 아니었다 이렇게 해설을 해줬거든요. 그 명지대 예, 그 김형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김형준 교수. 예. 그 거기는 근거로 뭐, 민주당이 이렇게 국민의힘보다 훨씬 더 떨어졌기 때문에 여당의 악재가 아니었고 중국대사 만난 것도 이렇게 오늘 데이터를 보니까 여당의 악재는 아니었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해줬는데 요거는 설문을 보고 감안해서 봐야 된다. 그렇죠. 네. 아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여론조사 한 건으로 희비가 엇갈리고 그걸 자기 진영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아니, 사실. 뭐, 아니, 예, 여론조사 볼 때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서 지난번에 동아일보 발 여론조사 결과가 약간 아레날 조사. 충격적이었거든요. 예, 그 조사를 바로 만회하기 위해 바로 의도가 반영된 조사 같다는 느낌을 받게 여권의 되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였는데 네, 그렇습니다. 결국 그에 대한 반영이다. 뭐 아무튼 MBS와 관련해서는 우리 이은영 소장 입장은 조금 과다 표집된 게 아닌가. 그치, 그리고 설문의 구성이 순서가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네, 것이다.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10%나 격차가 난 갑자기 어떤 격차가 좀 더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걸 전에는 다른 순서로 물어봤는데 이번에 바꿨다라면 조금 그런데 그렇지 않고 늘 통상적으로 해오던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혹시 뭐 야당의 이 여론조사가 좀 떨어질 만한 이슈가 있었는지 혹시 뭐 이정원 앵커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뭐 혁신에 대한 기대가 큰데 그 혁신을 추진하는 속도가 생각처럼 붙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답답함, 지지층에. 그렇죠. 일단 혁신위원회가 뭐 며칠 전에 출범하긴 했죠. 근데 혁신위원장 인선과 관련해서 한 차례 홍역을 치렀고 이번에 새로운 혁신위원장이 선임되고 이틀 전에 출범했습니다만 또 민주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개파 안배를 위해서 현역 의원들을 투입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또 민주당 내에서 나와가지고 이게 상당히 시끄러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개파를 안배해서 도대체 무슨 혁신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네. 우리 민주당의 권리 당원들의 생각인데 지금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현역 의원들은 또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민주당이 좀 더 힘있게 혁신을 네. 추진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뭐 요즘에 이정원 앵커 네. 혁신행동, 혁신회의 열심히 네. 대변인 역할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어찌됐든 혁신회의나 혁신행동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건 뭡니까? 당원이 주인되는 당원 당원이 주인되는.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네, 혁신행동이나 혁신회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혁신행동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나왔는데요. 네, 네. 저희가 한 4번째 정도 오늘 했습니다. 처음에 네. 주장을 했던 것이 대의원제 폐지,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당무감사 공개 뭐 이런 것들이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앙위원회가 선출직을 컷오프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또 당내에서 다양한 혐오 발언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우리의 당원들이 할 경우에는 그것을 당장 처벌한다고 하면서 현역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당내 분란과 갈등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목소리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좀 대변하고 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진정으로 당원이 주인되는 민주당 만들어야 되겠죠. 지금 네. 이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10%나 낮잖아요. 10% 포인트 그러니까요. 낮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게 MBS가 계속 민주당이 28% 이렇게 나왔어요. 딴 데보다 그렇죠. 더 낮았는데 맞아요. 20%대였어요. 그래서 당내에서 현역 의원들이 계속 혁신위를 빨리 꾸리고 정권을 줘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권을 주고 혁신을 꾸렸는데 네. 지금 개파 안배를 해달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맞아요. 얘기예요.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네, 이건 그리고 받아들일 수 일부에서는 없어요. 또 뭐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는 게 혁신이다. 뭐 이런 식의 진짜 개수작 같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공천권을 내려놔라. 또 오늘 뭐 그렇게 주장을 이제 했죠. 얼마 너무- 뒤면은 네. 6월 29일이잖아요. 네. 우리 87년 6월 항쟁의 6.29 선언의 한 줄 핵심은 내 손으로 뽑는 대통령 직선제 쟁취였죠. 네. 이제 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대의원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의원제 폐지와 관련해서 당원들의 요구가 많은데 결국엔 그 하나는 당원 민주주의고요. 그게 표의 당내 증가성이고, 민주주의예요. 네, 네. 누구나 똑같은 한 표를 행사하면서 정말 당원들이 중요한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한 시절에 이 간접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대의원제를 유지하는 것 자체는 기득권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저는 되게 중요한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이정현 네. 앵커가 이번 속도를 좀더 10% 내라. 갭을 예를 들면 뭐 윤석열처럼 여론조사 기관의 문제고 여론조사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또 우리가 혁신에 조금 게을렀구나. 네. 좀 더 혁신하라는 우리 지지층의 회초리다라고 생각해 주는 게 훨씬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동안에도 털프가이님은 진짜 우리 방장이네. 예, 털프가이님 이거 지금 PPL 선 PPL 후 정산. 최원재님 조태구알 완료. 조태구알은 사랑입니다. 예, 여러분. 예, 털프가이님 조태구알 가자. 뭐 아무튼 오늘은 박유진 시의원님 나오셨군요. 털프가이님 계속 네. 김윤상 오마이 TV PD 김윤상 화이팅. 예. 우리 이호 작가님 내려주십시오. 이호 작가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우리야 이호 반겨줘서 작가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오셨네요. 네. 이호 작가님 제가 아까 패친 맺었는데. 그러셨어요? 이호 작가님도 우리 호여사시고 월요일 팀의 이 핀치 히터로 저희가 늘 이렇게 풀로 모셨습니다. 우리의 호위여사 지금 군단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송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히 인력이잖아요. 가능해요. 네. 그래서 다음에는 화끈하게. 이제 번개 방송처럼 타이틀은 네. 놓고 오늘 몇 시에 방송하니까 오실 분 손 드십시오. 그래갖고 그렇게 한번 해볼까도 지금 고민 중이에요. 네, 풀이 있으니까 우리가. 김현성 대표님 너무 멋지신 분. 파이팅입니다. 털프가이님 너무 고맙습니다. 못 읽고 계신 것 같아서. 아니 쑥스러워갖고 제가 제 얘기는 잘 못 읽겠어요. 네. 자, 아무튼 첫 번째 코너 우리 이은영 소장의 여론 브리핑 너무 잘 읽었고 아무튼 MBS로 조금 약간 마음 상하셨던 우리 지지층에게 많은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 두 번째 코너 들어가기 전에 뭐 준비한 게 있다면서요? 네. 오늘 그 이정은 앵커가 방송 100회 허니라이브 100회를 마치고 이거 네. 두 개는 가져가세요. 네, 두 개 가져가시죠. 두 개 가져가세요. 두 개. 네. 하나씩만 먹어요. 하나씩만. 이게 지금 6개밖에 없나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나는 민트 치워주세요. 민트 내가 먹을게. 민트 나는 민트파 아니야. 아이고. 그래? 이것도 PPL 아닙니다. 진짜 우리 너무 뭐 컴퍼스, 네. 베스킨 라빈스 이거 좀 보세요. 우리가 야. 지금 이렇게 오늘 이정은 전 앵커가 오늘 베스킨 라빈스에서 100회를 맞아서 그 보내주신 서울의 건 소리 아니고. 분들이 와. 서울의 소리 분들이 진짜 서울의 소리 분 따뜻하시네. 정말요. 정말로. 아니 진짜 그 이정은 앵커가 얘기했는데 JTBC 나올 때도 컷 페이가 하나 못 받고 나왔대요. 그건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뭐 그런데 네. 진짜 이 서울의 소리에서 케이크를 몇 개를 받으셨는지. 그러니까요. 네, 케이크 커팅하고 먹고 왔어요. 근데 또 서울의 소리 여러분. 아이스크림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이정은 앵커 정말 버리면 안 감사합니다. 됩니다. 네.
저를 잊지 마라. 이정은 이거 다시 불러주세요 꼭. 네, 네. 예. 잠깐 우리 뭐 한 네네. 숟가락씩 하죠 그냥. 아유. 야 맛있네요. 맛있죠? 너무너무 와. 행복하겠다. 이런 것도 녹지도 않고. 갖고. 와. 자 맛있다. 겸사겸사해서 PPL 나왔으니까 우리도 지금 하나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한테만 드리는 혜택 올려주세요. 맥주 축제. 예. 여러분 진짜 어렵게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준비했습니다.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성동구 살고짓 공원에서 맥주 축제 정말 명실상부한 서울 맥주 축제가 열립니다. 여기 지금 국카스텐 YB가 그 YB인가? YB 윤도현? 윤도현 밴드 다이나믹 두오 엠플라잉 기리보이 모르는 사람이 전반이네요. 저는 이정석 이규석 전원석 이 정도가 제 혹시 뭐 박유진 시의원 아는 분 있어요? 아 타카피 제 친구예요. 김재국이. 예, 타카피 알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저 본 채널 구독 아까 못 읽었어요. 빨리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2장씩 10분을 추첨해서 티켓을 드립니다.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예,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네. 저 지금 이게 보여주세요. 이게 이렇게 티켓을 실제 이게 45,000원 정도 됩니다. 오. 한 장에. 어떻게 하면 돼요? 가고 싶어요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맥주? 아까 댓글, 그러니까 좋아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댓글, 좋아요, 커뮤니티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우리 지금 커뮤니티에 지금 이 방송 댓글이 아니고 김현성과 허위 여사들 커뮤니티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하시고, 진짜 이거 2장이면 거의 9만 원 가까이 되는. 그러네요. 네, 9만 원 가까이 되는. 털프가이님 먼저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털프가이님 드려야 되겠다. 당장. 안 돼. 털프가이님도 철저하게 구독, 좋아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미 구독 좋아요. 지금부터 추첨을 통해서 공정하게. 공정하게 이번 주에 이렇게 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아이스크림 맛있다. 안 가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맛있네요. 우리 수제 맥주부터 해갖고 맥주가 다 공짜로 제공되고 엄청나게 지금 뭐 진짜 살고지 공원이 엄청나게 핫하지 거기가 성수 핫하죠. 응, 예, 성수. 성수. 아니 민주 집권 플랜 방송이라고 해서 엄청 경건하게 왔는데 이렇게 먹방 찍을 줄은 정말 생각도 됐어요. 아니 집권을 위해서는 잘 먹어야 돼요. 맞아요. 싸움을 위해서는 잘 먹고 잘 해야 돼요. 우리가. 맞아요. 건강해야 돼요. 먹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건강해야 됩니다. 네. 윤석열 살아있을 때까지 살아있어야죠. 윤석열 퇴진 때까지 살아있어야 됩니다. 행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먹으면서 커뮤니티 이제 다시 글에 한번 응원 댓글 축하드립니다. 남겨주세요. 축하드려요. 커뮤니티 글에 응원 댓글 남겨주시면 총 10분을 추첨해서 2장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이나. 실제로 이 사시려고 하면 거의 9만 원 정도 상당의 겁니다. 예. 아유 진짜 우리 그래요. 그러면 그걸 네. 좀 알려주세요. 지금 이제 올리신 분들을 어떻게 추첨해서 언제까지 연락? 우리 맘대로. 항상 맘대로? 그런 거예요. 우리 맘대로입니다. 여러분 뭐 알잖아요. 또 우리 여러분 추첨을 해서 이렇게 뽑아야 될 정도까지 글을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티켓은 현장에서 받으셔도 되겠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보내달라 그러시면 보내드릴게요 저희가. 네. 착불로. 얄궂죠. 예. 아무튼 먹기도 하고 우리 또 프로모션 맥주 축제도 알릴 만큼 알렸고 다음 두 번째 코너 이 야심차게 지금 우리가 준비했죠. 우리 지금 이정원 앵커가 허니 라이브를 마무리하고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입니다. 이정원의 이슈 터바보기인가요? 자, 어렵긴 한다. 이정원의 이슈 터바보기 빠밤. 어려워? 그러면 이정원의 이슈 몰아보기. 몰아보기. 네, 좋아요. 자, 이정원의 이슈 몰아보기 빠밤. 빠밤은 각자가 가장 귀엽게 알았죠. 빠밤에 알았어요. 이 네. 짤로 써야 됩니다. 네. 이 여러 사람들 짤로 이렇게 딱 캡처해갖고 네. 쓸 수 있게.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시작. 이정원의 이슈 몰아보기 빠밤. 좋습니다. 괜찮았어요? 네. 이제 우리 짤이 많이 나올 겁니다. 하시죠. 맛있게 아이스크림을 먹는 동안 여러분에게 오늘의 주요 뉴스 세 가지를 아주 빠른 속도로 그렇지만 전달력 높게 100%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가 오늘 진행이 됐습니다.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 중에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박 전 특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을 맡았었고요. 우리은행이 성남의 뜰 컨소시엄,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됐을 때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을 지분 투자자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했었고요. 네, 그래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 원 상당의 땅과 상가 건물 등을 받는 약속을 받았다, 이런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오늘 소환 조사를 했는데 검찰은 우리은행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피고 있고요. 그 대가로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 등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200억 원을 약속받았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직접 참여하지 않고 1,500억 원의 여신 의향서만 우리은행이 제출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200억 원의 약속이 5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뭐 이런 정도까지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소환 조사를 했는데 박 전 특검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2억 5,5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고 그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11억 원을 빌린 바가 있습니다. 이 11억 원이 빌린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었는데 그중에 11억 원을 차용 형태로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화천대유가 소유한 대장동 아파트를 이 딸이 분양받았죠. 2021년 6월. 그렇게 해서 8억 원가량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 그래서 박 전 특검의 딸도 입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기사가 오늘 떴습니다. 구속되는 건가요? 그러면 박 전 특검에 대해서는 일단 구속영장 청구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 그동안에 지지부진했던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좀 더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판단도 들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죠. 계속 깔아뭉개면서 시간을 끌어왔던 윤석열 검찰인데 박 전 특검을 비롯한 50억 클럽의 피의자들 제대로 수사를 해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물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음용수 기준에만 맞으면 마시겠다라고 얘기했었죠. 총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보건복지부 장관도 당연히 따라서 마시겠다고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질병관리청장 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줄줄이 마시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마시겠다고 했고요. 총리가 마시겠다고 하니까 안 마실 수 없겠죠. 다만 이제 오늘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우에는 마신다고 얘기는 했지만 지금도 우리나라 바닷물이 안전하다고 해서 바닷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겠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야당에서 또 국민들이 당신 정말 그렇게 안전하다면 총리 마실 수 있어라고 말하는 건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만큼 1%의 우려라도 있고 우리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잘 살피고 철저하게 기시다 정권의 오염수 방류를 막아달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추궁을 하는데 나 그러면 괜찮다 마시겠다라고 말하면서 딴소리를 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입니다. 참 믿을 수 없는 그런 윤석열 정권인데 정말로 갖다 주면 마실지 이것도 의문이고요. 안 마시겠죠? 안 마시죠. 어쨌든 기시다 정권 이달 말쯤에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에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분명히 다음 달 초부터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반드시 막아야 되고요. 오늘 일본의 전국 어업협동조합 연합회에서는 4년 연속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절대 방류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일본의 어민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수협 조합장들은 오늘 해양수산부 차관과 함께 시식회를 가졌습니다. 이게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하면서 시식회를 갔고요. 그리고 정부의 방사능 감시 체계 강화로 우리 수산물은 과거 어느 때보다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 이런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우리 자체 검증도 진행하고 국민들의 불신을 씻을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될 텐데 해양수산부 차관 수협 조합장들과 함께 오늘 전국에서 가지고 온 꽃게와 오징어, 민물장어 등 17개 품목을 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런 수산물 먹으면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일까요? 참 바보 같은 윤석열 정권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주로 정부 인사들 얘기가 많네요. 다음에 조금 짧고 굵게 좀 들었습니까? 아니, 사실 제가 우리 이정원 앵커한테 캐릭터를 하나
네. 선물하려고 만든 코너이기도 하고 요청을 했거든요. 좀 더 빨리 짧고 굵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시사 래퍼처럼 더 빠르게. 네, 더 빠르게. 알겠습니다. 아니, 랩을 하듯이 조금 이렇게. 다음에 네. 오늘 네. 좀 밋밋했어요. 네. 다음에는 이런 거 해주세요. 어떻게? 서울중앙지검에 또 털렸다. 새벽 2시에 흉기 들고 난동 이런 그래요. 거 있어요. 멧돼지. 이런 거 좀 해주세요. 좋습니다. 재밌는 이슈. 네, 그러니까 아무튼 좀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코너는 제가 네. 이정은 앵커를 시사 래퍼로 만드는 코너예요. 좋아. 다음에는 시사 래퍼.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네. 정확하게 진짜 옆에서 들으면 딱딱 꽂힌다니까요. 맞아요. 뭐 화살이 꽂히듯이. 맞아요. 그렇죠? 자, 그동안에 많은 분들 올려보세요. 이정은 앵커 얘기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저기 봐봐 올려보세요. 우리아님이 더 진짜 이정원님 촛불 집회 때 어떻게 말씀을 잘하시는지 제가 알고 평 있어. 갔어요. 홀라당 반했어요. 이분이 어디서 나오나 했더니 오늘 찾았네. 우리아님 나가지 마세요. 예. 네, 제가 구름이 꿈꾸는 꿈님 이분도 사실 감사합니다. 털프가이님 못지않게 거의 커뮤니티 매니저네. 정말. 예, 이정은 앵커님 전직이 JTBC 앵커다. 네. 역시 앵커인 거를 딱 보여줬네. 이광호님 반갑습니다. 예, 차 잘 마셨고 사과도 잘 마셨습니다. 아니 잘 먹었습니다. 예, 계속 내려주세요. 조금 더 보게요 댓글. 우리 이정은 앵커 아래로. 네, 아래로. 최신 걸로 좀 내려주세요. 밑으로. 최신 걸로. 네네. 쭉 밑으로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구름인 꿈 앵커님 목소리에 윤석열이 뿅 가게서 안 됩니다. 예, 김광호님, 김현성님 고맙습니다. 우리아님, 여러분 진짜 이게 이 커뮤니티의 힘이네요. 예, 너무 감사드리고 아무튼 털프가이님, 구름이 꿈꾸는님은 저희가 커뮤니티 매니저로. 네. 나중에 댓글 관리자로 저희가 임명을 해서 좀 이렇게 방을 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유진 우리 서울시의원님, 네, 우리 이슈와 관련돼서 한 주 동안 우리 이정은 앵커 얘기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박유진 시의원님은 한 주 동안에 어떤 이슈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예, 보셨어요? 일단 서울시 얘기를 잠깐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 월요일 날 네. 초유의 사건이 서울시 의회에 있었는데요. 조희영 교육감의 이제 시의회 시정 연설을 지금 이제 서울시 의회가 112석인데요. 76석 국민의힘, 36석 민주당 이렇게 7대3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연설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조희영 교육감의 시정연설을 듣고 그리고 이제 본회의가 시작되면서 각 상임위 예산 추경 이런 게 이제 쭉 이어지는 과정인데요. 네. 느닷없이 오세훈 시장님 시정연설을 들은 이후에 조희영 교육감이 시정연설 하러 올라가기 직전에 서울시 의장께서 바로 연설 기회를 멈추고 예, 정회를 선언하면서 이유는 이제 추경 예산에 대한 시정 연설인데 서울시 교육감의 정견이 들어 있는 내용. 그러니까 이건 고상하게 얘기하면 슬프게도 사전 검열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어제 수요일 날. 그래서 그날은 못 됐다는 거죠? 예, 그날 못 하고요. 당일날은. 무려 9시간 반 동안의 정회가 선언되고 그날 밤 12시에 가서 자연산회가 이제 되는 이게 서울시 의회 역사 초유의 일입니다. 아니 저도 서울시에 있었지만 그런 일은 거의 없었는데요. 예, 처음 있는 일이고요. 그걸 이제 어제 다시 시정연설을 듣게 됐는데요. 예, 또 그걸 또 시정연설을 듣는 것을 양당의 합의로 내용을 바꾼다고 합의했기 때문에 시정연설을 하락했다 같은 또 틀린 뉴스를 또 논평으로 이제 또 가짜 내고 뉴스네, 가짜. 그래서 참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참 너무 안타깝고 서글픕니다. 예. 아무튼 그 시의회는 여러 가지 파행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후쿠시마와 관련된 의원들 무슨 동의 그걸 그러니까 이제 성명서를 썼잖아요. 일제 강제징용 정부 제3자 변제 제3자 방식에 변제. 대해서 시의원들이 서울시의회 의원 1동 이런 명의로 그게 문제가 됐었죠. 정부 제3자 변제 방식을 우리는 적극 지지한다라는 결의문을 그것도 기시다 오기 전에 이제 발표하는 것을 참 그런 못 일이 막았어요. 있었습니다. 숫자가 너무 적네요. 박유진 시의원님 왜 못 먹으셨습니까? 이 36명 민주당 의원들이 뭐 전체 집단 퇴장을 하던 투표를 반대를 하던 이 7대3의 구조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게 너무 참 믿을 수 없는 다수결로 결의를 하고 그 결의가 됐으니까 일동이라고 됐다는 거잖아요. 썼다라는 것은 정말 너무 진짜 만행이네요, 만행.
예, 참 말씀드리기 부끄러운 수준의 예, 지금 폭거죠. 서울시 의회 오세훈 시장 지금 오세훈 시장이 지금 진짜 혼자 지금 폭주하고 있죠. 관심도 안 주니까 예. 지금 관종처럼 관심 받고 싶어 갖고 지금 그렇죠. 오세훈 시장님 이제 약자와의 동행 슬로건에서 예. 예, 지금 뭐 날개를 달고 예, 이제 차근차근 큰 꿈을 위해서 준비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서울유는 왜 바꿨어요? 그쵸. 그거 아니 왜 뭐 바꿨어요? 뭘로 바꿨죠? 네.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시정 질문을 하게 됐는데 네. 약간 저희조차도 그 부서에서도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아이서울유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하는데 답변이 시장이 된 첫날부터 바꾸고 싶었다라는 속마음을 바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정말 그 이야기가 굉장히 가슴 아픈 것이 그 이야기는 이제 서울 마이소울이라고 새 슬로건을 새로 바꾼 게 서울 바꿨는데, 마이소울이요? 예, 서울 마이소울이라는 서울 건데. 마이파 서울 마이도 예, 서울 마이소울인데 도레미파 솔? 이제 그런 새로운 브랜드를 아. 슬로건을 만들어낸 것을 이걸 누가 했습니까라고 질문했더니 내가 했다. 시장 당선된 첫날부터 바꾸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참 진짜. 충격적인 답변이죠. 아니 시장을 대권으로 가는 뭐 계단으로 하는 것 아니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거 공모해야 되지 않아요? 시민 아니 공모를 공모는 해서. 했죠 절차는. 예, 다 그런 절차상 내가 했다 그랬잖아. 내가. 예, 절차상의 과정을 바꿨는데 근데 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저희가 아 예, 진짜. 그러면 다 좋다. 바꿀 수 있는데 그러면 바꾸려고 하는 안이 아이서울유도 함께 물어서 그렇죠. 아이서울유보다 더 좋다라는 구체적인 답변을 받아야 예. 최소한 바꿀 수 있는 명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 아이서울유는 이미 몇 년 동안이나 노출되어 왔던 건데 예. 그걸 동일하게 비교하는 건 불공정이죠. 아이서울유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거 아닙니까? 라고 답변하셨어요. 오세훈이 그 이거는 제가 이렇게 비유드리고 싶습니다. 자, 새마을 우리 모자 깃발 기억나시죠? 이렇게 삼각형 세 개 있는. 그렇죠. 잘 살아보세요. 어느 날 제가 아유 맛있다. 새마을운동협의회 회장으로 당선되면서 당선된 첫날부터 이 새마을길을 바꾸고 싶었다라고 말하면서 깃발을 바꾸는 새로운 디자인을 보여주는데 새마을기 기존의 깃발은 이미 폐기하고 새로운 디자인 중에서 골라야 한다라고 말하면 상식적으로 아니 그럼 기존에 있던 삼각형 세 개 깃발과 바꾼 디자인을 놓고 두 군데 중에 무엇이 더 좋습니까라고 물어봐야 되는 건 상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절차를 안 하면서 새롭게 바꾼 것이 정당하다라고 말하는 건 정말 너무 여러분, 충격적이죠. 이 박유진 시의원의 전직이 제일기획, 맞아요. 제일기획 광고기획자입니다. 네, AE. 저는 제가 이제 이 질문에 완전 이 메시지의 진정성이 얼마나 느껴지냐. 제일기획에서 그 많은 광고들을 만들었고 실제 그 위메프 아시죠? 위메프. We 알아요, make 위메프. price. 우리가 가격을 정한다. 그 위메프의 사명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그 진짜 오세훈 시장이 귀담아 들었어야 되는데 귀담아 안 들었죠? 제가 그 뭐 앞서 언급하신 두 회사에 많은 무리를 끼치고 늘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뭐 제가 진짜 잘했어야 오세훈 됐었는데. 시장이 우리 그 박유진 시의원의 얘기만 듣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인사이트 TV님 서울시 주민소환제 실시하시면 주민소환제 어떨까요? 들어가야 되겠네요. 아니 진짜. 질문 그러니까. 있어. 질문. 네. 네네네. 그 바꿨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여의도 한강변에도 아이서울유 그 조형물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된? 다 부시나요? 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요. 네. 이 르네상스. 아이서울유 같은 시의 상징물은 관련된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 마이소울이라는 걸 바꾸겠다라고 하고 이제 지금 디자인 공모를 발표했다가 마음에 혹평이 이어지니까 이제 시민들의 공모전으로 다시 바꿨는데 맞아요. 이게 확정 통과되려면 조례에 의거해서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확정 통과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서울시의 공식 상징물은 아이서울유가 맞는 그럼요.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그러니까 새로운 슬로건으로 아직 확정되기 전에 이미 시청에 있는 아이서울유 조형물은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크죠. 아무튼 뭐 진짜 이 박유진 시의원 같은 분이 그래도 시에 있어서 오세훈과 싸우고 TBS 때도 엄청 싸웠잖아요. TBS 때도 진짜 TBS 진짜
뭡니까 예산 관련해서 엄청 괴롭혔죠 오세훈이가. 네,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김어진 쫓아냈잖아요. 예, 그렇게 네? 김어진을 하고 쫓아낸 진짜.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TBS 예산을 73억 추경안이 이제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아예 상정조차 안 하게 다시 또 정회를 선언해서 이 TBS는 정말 너무나 지금 참담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TBS의 상황을 보면 향후에 KBS가 보여요. 맞습니다. 제 느낌에.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으로 그냥 쥐어 짜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KBS는 하고 있죠. 분리징수로 해갖고 완전히 쥐어 짜려고 하는데 수신료. 아무튼 뭐 열심히 앞으로 더 열심히 싸워주실 거죠? 예. 우리 진짜 오세훈보다 박유진이 좋습니다. 차기 서울시장 박유진 열심히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가 대신 민주집권 플랜이 네. 민주집권 플랜이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차기 네. 서울시장도 꼭 민주집권층이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네. 우리 안에서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민주집권 플랜 김현성과 허 여사들 민주집권 플랜은 인사이트 TV를 통해서도 송출되고 있고요. 네. 이정원 TV를 통해서도 공동 송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이은영 TV도 네, 함께 같이 송출할 수 동시 있도록 송출. 하겠습니다. 네. 이은영 TV는 내일 아침 9시 9분에 9시 9분에 알겠습니다. 예약 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스모스님 TBS 다 망해가던데 맞습니다. 진짜 이 나쁜 놈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털프가이님 박유진 시의원 화이팅. 인사이트 TV님, 우리아님 감사. 인사이트 TV가 재미를 보는 것 같아요. 공통 송출하면서. 예? 지금 여기 좀 낙엽 죽기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낙엽 죽기. 지금 보면 뭐 우리아님 막 구독했다 그러니까 좋아하네. 인사이트 TV 잘한다. 강민수 잘한다 진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강민수 고마워. 아니 근데 지금 여론조사 보면 서울이 좀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이 썩 좋진 않아요. 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해석은 해드리는데 시의원이 보시기에 민주당 지지율이 왜 이렇게 안 좋은가요? 지금 그렇죠. 제가 이런 답변을 할 뭐 위치와 자격은 전혀 없고 안 된다고 해야지. 생각을 합니다만 다수의 주권자들이 딱 하나 원하는 것은 예. 저는 민주당이 과연 수권 정당으로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집권 플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써도 마음껏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주권자의 신뢰도를 갖고 있는 정당인가를 좀 뼈아프게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인사이트 TV님 예능을 너무 다큐로 받으시면 안 되죠. 제가 이렇게 가볍게 얘기한 겁니다. 시의원이 얘기 좀 정리를 해주세요. 정리한 거 아니야 지금? 너무 인사이트 TV가 좀 계속 정색하면서 올라와 얘기를 지금 해갖고. 댓글이. 형님 그건 아니에요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마음이 그냥 오늘 근데 꼭 소개해야 될 기사가 하나 있는데 제가 그 단톡방에도 공유 드렸지만 지금 오염수가 관련돼서 진짜 기상천외할 정말로 천인공노할 이 녹취가 공개됐잖아요. 더 탐사를 통해 갖고 네. 혹시 뭐 아시는 내용 좀 이렇게 국제 원자력 기구 네. 국제 원자력 기구와 일본의 관계자가 대화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그 아시아 개발은행 총장하고 아시아 개발은행이었나요? 일본의 외교부 그 간부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기가 막혀요. 근데 그 부분이 확실하게 지금 거의 검증이 된 건가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거기서 언급되는 사람들이 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IAEA 관계자에게 어떤 뭔가 돈을 좀 줬다, 뭐 약을 쳤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그 김호석이라고 한국의 박사가 있는데 그 박사는 이미 우리 편을 들기로 했다, IAEA 보고서에 동의하기로 했다, 뭐 이런 식의 거의 그 사람 명칭까지도 있는데 실제로 김호석 박사가 있다는 거예요. IAEA 파견된 한국의 박사가 김호석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내일이든 뭐 민주당에서 조금 더 강력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오염수 관련해서 우리 한국의 대응은 뭐 많은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일본 내부에서도 지금 반대의 목소리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최근에 네네. 호사카 유지 교수님을 모시고 방송을 한번 했는데 그때 일본의 여론에 대해서도 좀 살펴드렸습니다. 네네. 네, 한국일보하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맞아요. 공동으로 여론조사한 결과가 나왔었는데 우리는 한 80% 가까이가 반대를 하는 반면에 일본에서는 한 60%가 찬성하는 걸로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맞는 여론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호사카 유지 교수님께서는 이건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본인이 파악하시기로는 한 절반 또는 반대가 조금 더 많을 거다라는 네.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어민들도 그렇고 우려하고 시민단체에서 반발하고 네. 이런 여론 분명히 많이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절반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일본이 굉장히 넓잖아요. 네. 그래서 샘플링을 어떻게 했는지도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주변 후쿠시마 주변의 여론이 사실 더 카이도 중요하죠. 반대한다고. 예, 그래서 그거는 조금 저도 좀 그걸 좀 네. 찬성이 60%여가지고 네. 이해가 안 가죠. 예, 조금 네. 좀 설문이나 이런 거 다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또 해석해 아, 드릴게요. 예, 일본 내 여론을 좀 한번 다음 네, 시간에 네, 네. 일본 내에 어떤 핵폐수, 네. 방 투기 관련해서 어떤 여론이 있는지 조금 준비해 오시고요. 네. 한명환님 박유진님 차기 서울시장이라는데? 이런 분이 좀 나와야 돼 이제. 죄송합니다. 오리안님 방대. 제- 윤예섭님 정말 민주진보 빨리 구해서 정상으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윤예섭님은 제 초등학교 친구입니다. 얼마 전에 경주를 갔다 왔던 친구들인데, 예, 아무튼 오늘 공개된 그 둘 간의, 그러니까 일본 외무부 간부와 그 다음에 아시아 개발은행 총장 간의 대화가 사실이면 윤석열 정부는 정말로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따져야죠. 아니 뭐 다른 걸 뭐 100번 양보해 하더라도요. 아니 아무리 정치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지금 모든 기록과 영상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불과 2년 전에 네. 본인의 입으로 네. 어떻게 일본 따위가 우리의 모두의 바다를 더럽힐 수 있냐, 오염수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앞장서서 반대하던 당사자가 네.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그렇죠. 지금은 안전하다, 과학을 믿어야 한다, 혐오를 부르면 안 된다. 그렇게 입장이 바뀐다는 것이 도대체 과학이 뭡니까? 이거 과학이 너무 뭡니까? 너무나 비상식적인 네, 거죠. 진짜 과학이 뭔지 네. 진짜 묻고 싶습니다. 과학이 그리고 뭔지. 또 하나 우리가 짚어봐야 될 건 과연 우리가 일본을 기시다 정권을 도쿄전력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도쿄전력과 관련된 자료들이 우리 정부가 밝히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맞아요. 알프스 네. 다핵종 제거 설비의 고장 사례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쿄전력이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불신을 받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거짓말들을 지난 10여 년 동안 꾸준히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도쿄전력이 100% 우리가 믿어도 될 만큼 확실한 알프스를 통한 방사성 물질 제거, 그리고 아무런 문제 없이 그들이 주장하는 안전한 처리수를 배출할 것이냐, 이거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아마 네. 이런 방송 자리에서 처음 얘기한 것 같은데요. 자, 좀 상식적인 그 국민들의 눈높이로서 본다면 오염수가 깨끗하지 않다라는 건 보편적인 상식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일본 자국 내 국토 내에서 처리하는 것은 당연히 돈도 많이 들고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변국들에게 그런 사실들을 솔직하게 토로하고 우리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비용 문제부터 우리가 이런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깊은 양해와 부탁을 드린다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하는 것은 네. 너무 당연한 일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되려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다 괴담으로 취급하고 맞습니다. 과학의 영역을 끌어들여서 무언가를 네. 잘 모르고 하는 행동이라고 말하는 이 반응을 대한민국 정부가 맨 앞장서서 하고 있다라는 그건 것은 너무 웃기죠. 이걸 어떤 말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후손과 역사에 대한 책임 의식이 전혀 없는 거죠. 맞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제가 방송에 띄워놨는데요. 오늘 더 탐사에서 나온 얘기가 아까 얘기했듯이 외무성 간부와 아시아 개발은행 총재로 추정되는 인물 간의 비밀 대화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IAEA는 일본 정부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건 우리가 예측했던 거잖아요. IAEA에 한국과 중국 전문가가 있지만 일본 측 전문가 잘 관리하고 있다. 일본 전문가가 IAEA 고위층에게 최소 10만 유로를 전달했다. 돈을 쓴 덕에 IAEA 조사는 저밀도 신속 검사로 진행 중이다. 알프스 거친 처리수는 바닷물에 해석된 후 검사한다. IAEA 최종 보고서는 6월 말에 나올 예정이다. IAEA에 파견 중인 한국 전문가 김홍석은 장식품에 불과하다. 국내 반대 의견은 미나마타병 당시처럼 잊혀질 때까지 못 들은 척할 예정이다. 핵포수는 7월 중순에나 하순쯤 투기 예정이다. 이게 이제 요약된 내용이에요. 이게 한 6장 정도, 7장 정도 되는 이 녹취록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게 제가 읽어드린 게 요약된 내용이고 더 탐사 지금 공식 그 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인데 하나하나가 다 기절초풍할 내용이죠. 사실 저는 이제 하나하나가 기자 출신으로서 이 관련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기사의 내용 팩트가 정말 100% 맞느냐라는 부분은 지금 속단하기는 어렵고요. 그건 더 확인하고 제대로 검증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내용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그렇죠. 개연성이 있는 내용은 분명하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IAEA 관련해서 이 사람들이 조사에 당사자는 게 맞냐라는 의견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일본이 IAEA의 분담금을 3번째로 많이 내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IAEA가 사실 2015년부터 방류밖에 없다라고 답을 정해놓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라서 아무튼 지금 충격적인 얘기라서 조금 더 길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검증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오늘 조금 더 얘기를 많이 나눴어야 되는데 사실 나누고 싶은 얘기가 지금 더 많은데 수능 얘기도 좀 해야 돼. 수능 얘기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시죠. 왜냐면 진짜 수능 지금 핫해요. 사실 너무 우리 박유진 시의원님부터 수능 얘기 장 30초씩 좀 하시죠. 구봉기 소장 들어왔어요? 네, 구봉기 아쉽죠? 안녕, 봉기야. 아이스크림 맛있게 먹었는데.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건드리면 안 되는 영린 집단이 있다면 수험생이겠죠.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지금 이게 프레임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처음에는 난이도 프레임이었어요. 근데 대통령이 난이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주호 그 교육부총리가 내가 잘못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 말하면서 자기가 그만둬야지. 근데 안 그만뒀어요. 어쨌든 근데 프레임이 그렇게 그 난이도에서 그 사교육 그 정상화. 그래서 이제 지금 막 언론이 이 프레임을 이제 막 키우고 있어요. 사교육은 더 이상 이제 돈을 많이 쓰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옳은 말을 했다. 막 이렇게 지금 바꾸고 있는데 지금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수험생이 고3 수험생이 이거에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잖아요. 그렇죠.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 뭐 특히 이제 그 저기 뭐야 그거 그 문항 뭐죠? 그 킬러 문항. 킬러 문항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유예 기간 없이 이렇게 6개월 5개월 앞두고 그걸 지적을 했어요. 법을 어긴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프레임은 뭐냐면 대통령이 이 현실도 모르면서 막말을 했다. 이 프레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민주당이 잘 살려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 관련 수사도 했기 때문에 교육의 전문가라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모르면 그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고요. 모르는데 아는 척하면 정말 우리의 역사가 불행해집니다. 그 입 다물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마지막 순서 개수작 좀 준비해 주시고요. 자, 저도 어려운 숙제예요, 잠깐 그거. 얘기 드리면 진짜 윤석열은 교과서가 하나인 줄 알았을 거예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이 교과서가 18종이에요. 맞아요. 국어만 해도. 맞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말대로 하면 교과서에 내더라도 18개 교과서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과서의 국어도 문학의 영역이 있고 비문학의 영역이 있어요. 문학의 영역은 공동의 영역이니까 그나마 낼 수 있어요. 근데 비문학의 영역에는 어떤 걸 넣잖아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타냐? 그러면 특정 교과서가 여기 있는 게 나왔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문학에 있는 내용을 넣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윤석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바보같이. 정말로. 진짜 기본은 뭐 옛날 그 학력고사 그 교과서 단일 교과서 때 국영수 다 역사 다 지금은 모든 교과서가 복수 교과서입니다. 진짜 국어는 18가지라니까요. 이걸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페북에 예측하기인데 이걸 안 윤석열이 그랬을 것 같아요. 야, 단일화 시켜. 교과서 단일화. 이렇게 복잡해.
이럴 수도 있다. 지금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교과서 수도 하나로 있죠. 될 수 있어요. 네. 지금 윤석열 지금 스탠스로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정말로 너무 환장하겠습니다. 진짜 이런 진짜 무식한 대통령을 언제까지 우리가 함께해야 되는지 정말 답답한데요. 자, 마지막으로 개수작 이정원의 개수작. 네, 잘 모르면 그 입 다물라. 그 개수작이에요? 아니, 어떤 게 개수작이냐고 형님. 아니 어떤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그런 수작 멈춰라. 개수작. 교과서. 아, 그렇죠. 아 그러니까 교과서 한번 해주시고 우리가 아시죠? 이것도 잘하라고 그랬어. 네. 거기 자문에 보면 이거 아, 좋다. 그렇구나. 이거 새겨라. 네. 그래갖고 이제 형이 음. 딱 말 끝나고 나면 개수작하지 마 하고서 자기 카메라 대고 개수작하지 마 딱 하는 거예요. 자. 아, 따로따로 하라고? 아 형님이 이제 먼저 하고 네. 어떤 게 개수작인지. 자, 수능 문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해서 대한민국 교육계와 또 우리 수험생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수작 하지 마. 개수작을 못 하시네. 저를 보고 배우세요.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고 네, 이윤영 오케이. 소장이 자, 개수작하지만 그래요. 세 사람 오케이. 네 사람이 함께 좋습니다. 개수작하지 마. 네. 아, 다시 하라고요? 네, 네. 저는 자, 울겠습니다. 가운데 카메라 보고 네. 가운데 하겠습니다. 카메라. 네네. 네. 자, 하실. 자, 교육 문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해서 대한민국 교육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수작. 개수작하지 마. 개수작하지 마. 네. 아, 이게 오늘 그래도 그런 네, 괜찮았어요. 개수작 마지막에 코너가 네.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이정원 앵커는 개수작이란 말을 못 하시네. 네. 아, 저는 걔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예, 담아서 아닙니다. 예, 이건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뜻을 올려드렸잖아요. 네, 개수작이라는 맞습니다. 요 절대 비속어나 이런 게 아닙니다, 사실. 예. 네. 우리 정책의장도 썼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아니 그거 하나 편집해서 올리라니까. 예? 그래야 어색하다. 하시지. 네. 키시다와 윤석열 개수작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아무튼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 10시 9분 이제 1분이 좀 넘었는데요. 지났군요. 네. 예, 오늘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조금 한 주간의 이슈를 좀 1시간 내에 뭔가 단단하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는데요. 아무튼 조금씩 나아지고 진화되고 있는 느낌이 들어 저희는 그렇죠? 네, 훨씬 짜임새 있는 네. 방송이죠. 훨씬 좀 더 점점 나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댓글과 이런 어떤 그 커뮤니티에 의견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처음 이 민주주의 집권 플랜을 만든 건 이 백지장 같은 마음으로 만들었어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네. 말처럼 지금은 누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 안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 싸울 때는 싸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저희 방송이 노이즈, 소음이 아니라 시그널이 됐으면 좋겠다. 신호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티코드 홍보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네. 지금 진지하게 지금 뭐 하고 있잖아요, 저.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서울 맥주 축제 티켓. 여러분들 진짜 이거 실제 구입하시려면 장당 45,000원 비싸다. 정도 주는 겁니다. 네. 가면 거의 무료로 맥주를 마실 수 있고 저기 이야기되는 맛있겠다. 여러 공연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 커뮤니티에 오셔서 댓글 달아주거나 구독, 좋아요 누르신 분들 오늘 중으로 참여 그냥 10분 드려버리려고요. 2장씩 드릴게요. 예, 그리고 아무튼 현장에서 받거나 아니면 그 착불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무튼 6월 22일 하지 다음 날 조금씩 이제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는 이제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 벌써요? 어제가 하지였습니다. 오. 모르셨어요? 그렇구나. 네. 이제 낮이 짧아지는구나. 그러니까. 예, 와우. 이제 낮이 짧아지고 이제 밤이 길어지는데 내년 4월 총선이 마치- 가까우네. 오. 마치 지금 윤석열 정권 같아요. 네. 네, 아무튼 그래도 이 밤은 또 아침 새벽을 이기지 네. 못하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우리의 국민을 밤은, 이기는 네. 권력은 그들의 없다라는 나보다 말처럼 아름답다. 우리가 꿋꿋하게 밤을 찢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 6월 20일 두 번째 민주 집권 플랜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